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윤석열 방송장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이동간의 방통위는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장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 MBC를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늘 법원은 임기 보장은 공익에 부합한다며 이것을 인용하면서 권태선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자, 권태선 이사장은 이 판결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악습,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끊어졌으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현재 박문진의 정치적 구도는 여당 추천 이사 4명과 야당 추천 이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시키고 야권 이사 1명을 추가로 더 해임시켜서 여당 우위로 재편하려고 했으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하게 되면서 여권사 야권 유계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거품을 물고 이 결정에 즉각 항고했으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이 이사 10명 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욱이 권태선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입니다. 따라서 방통위가 추가로 야권 이사를 해임시킨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직무 복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야권 우위의 구도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MBC 안영준 사장의 교체 논의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적어도 내년 총선 전까지는 MBC는 장악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 한국일보는 이것을 이례적인 법원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은 정현주 전 KBS 사장, 강영규 전 KBS 이사 등 본안 소송에서 꾸준히 해임 취소 결정이 뒤집히는 판례가 축적된 것을 법원이 이번에 받아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배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후배들이 살아났다 이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행된 KBS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MBC는 정말 벼랑 끝에서 살아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KBS 경영진 교체에 대한 걸림돌은 사라졌고, 여권 6, 야권 5의 구도인 KBS 이사회는 김희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처럼 김희철 KBS 사장도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합리성 없는 해임 절차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들은 다 물러나야 하고 정권 편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마치 암시하듯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거나 혹은 이번 판결처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주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방송장악에 제동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여기에 MBC는 한동안 방송장악에서 벗어났고, KBS에 대한 방송장악은 시작되었습니다. MBC가 버티고 있을 동안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최근 홍준표는 연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식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의 이 글을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의 변명과 한동훈 장관의 공격만 나라의 중요 뉴스로 독차지했다. 그 사이에 여야 정치권은 뭘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제발 이번에는 결론을 내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러니까 대장동 팠다가 김문기 몰랐다, 성남FC 건드리고 안 되니까 대북 송금으로 가고 있는데 대북 송금에서 마무리 짓자 이 소리입니다. 이러다가 정권 내내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로 끝날 수도 있겠다.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2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이거야 원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으니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사건이 안 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던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 자, 이것을 두고 황교익 마컬리미스트는 홍준표는 윤석열이 곧 무너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잽을 날려주어야 윤석열이 벼랑간 쫓겨나도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7월에 집중호우 속에서 골프 치다가 쓸려 내려갔던 홍준표가 숨가쁘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동안 총평해 왔는지 잠시 잊고 있었는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루살이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적 기반입니다. 국민적 기반이 없으면 그건 모래석입니다. 그리고 유승민이 총선 끝나면 윤석열은 배신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안으로 떠오르자 홍준표가 나섰죠. 나는 유승민 전 의원처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구를 배신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어 홍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논란이 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논쟁, 이념 논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바해도 너무 오바네요. 그건 반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메카시즘으로 오해를 받아요. 그만들 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자, 이처럼 홍준표는 국민적 기반이 약하고 30%만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모래성이라고 보고 있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큰 빈 공간을 유승민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능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동안 안 돼. 이런 의미죠. 자, 홍준표가 정상이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 라스뇨사.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대표들이 건강을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걱정해주는 서영교 의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끝없이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끝없이 계속할 거라고 저희도 보고요. 그런데 끝없는 싸움을 앞으로도 7, 8개월, 7개월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이러다 쓰러져서 못 일어나시면 이 싸움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만 해서 되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님 몸 생각하셔서 좀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단식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이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서채원님도 체중 많이 줄지 않았어요? 고정을 얼굴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하루 단식해요. 여기 와서 오래 고생 계속 하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없이 계속 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 말은 내 단식은 지지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향하고 있다. 나로 인해서 국민적 봉기가 일어나야 나는 중단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라는 오랜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